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즌 종료인지 아니면 다시 V자 반등을 그릴 수 있는 건지.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면 부과 발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이 쳤고요. 비트코인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특집으로 그동안의 관세 전쟁의 흐름과 향후 시장 동향까지 총 정리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부과를 선언합니다. 한국에는 25% 이상, 중국에는 125%, 나머지 70여 개국에는 10% 기본 관세, 게다가 90일 유예까지.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를 겨냥한 전면적인 무역 공격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꺼내든 거죠. 트럼프의 이런 선언은 순식간에 시장을 덮쳤고요. 그날 이후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단 이틀 만에 8만 달러에서 7.4만 달러까지 급락했고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했죠.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관세를 한번 알아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외국 제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비용은 관세를 인상한 국가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100달러짜리 상품에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는 중국 상품을 125달러에 사야 되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만 개의 상품에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고 기업 마진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소비도 위축되겠죠. 결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퍼지게 되는 거겠죠. 트럼프는 4월 10일 추가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중국에는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90일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다자간 무역 재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죠. 이건 단순히 수출입 문제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나 AI나 배터리 주도권 경쟁 같은 기술 전쟁에 속하고요. 대만 해협 위기나 미중 해군력 대치 같은 안보 전쟁에 해당됩니다. 위안화 확장을 막는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금융 전쟁에 해당되겠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행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고요. 헐리우드 영화 수입 커터 제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EU나 동남아의 외교적 접촉을 강화했죠. 결과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 공급망은 다시 흔들릴 거고요. 물류비는 오르고 수출은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치나 경제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바로 위험자산인 특히 비트코인이 되겠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했고 미국 S&P 500 지수 역시 1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공포지수 빅스는 급등했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매도세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라고 요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는 의미는 미국 내 매도세가 해외보다 강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픈 인터레스트도 급감을 했고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감했다는 건 파생상품 포지션 청산이 급증했다는 거겠죠. 거래소의 코인 유입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토큰을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빠져나오고 있고 현금화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격 하락이 아니죠. 이런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감소하죠. 결국 나타나는 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경제 구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를 동시에 겪게 될 겁니다. 이번 관세 전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겠죠.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비슷한 흐름의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매겼고요. 중국 대상으로 관세 단계를 확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죠. 중국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2020년도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체결을 했고요. 팬데믹으로 연기된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렸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은 대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얘기는 더 강해요. 전 세계 대상으로 관세를 매겼고요.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같이 이런 우방 국가들까지도 동시에 고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 내 수입품 전반에 최소 10% 정도 관세를 부과했고요. 결과는 S&P 500이 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각종 심리 지표들이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추락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원가 부담 역시 증가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이 모든 충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은 밝히지 않았어요.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미국도 중국도 지금은 서로 마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세율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아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근과 채찍의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법인세 인하라는 당근을 먼저 주었고요. 이후에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는 달랐죠.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먼저 때렸고요. 이후에 법인세 인하나 은행 규제 완화 같은 당근을 주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를 나중에 맞는지 먼저 맞는지 그 정도 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죠. 지금은 이미 매를 한 대 맞은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리고 트럼프 1기랑 트럼프 2기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자산시장 가격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락이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겠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후에 생각해 본다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의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시적 충격일까요? 아니면 장기 침체의 서막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상승장으로 가는 시나리오죠. 협상 조기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 빠른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 조정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하게 됩니다. 관세 인상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요. 연준은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죠. 트럼프 정부도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법인세 인하나 SLR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러면 주식 코인 상승장이 다가올 거고요. 두 번째는 하락장으로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겠죠.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약세를 지속하겠죠. 트럼프의 거센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방위 냉전이 확산됩니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발발되죠. 기술이나 통화, 안보 전쟁이 확전됩니다. 결국 경기 침체로 돌입하죠. 글로벌 자산 역시 동반 침체가 일어납니다. 현재로선 1번과 2번이 교차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장기간 지속이 되느냐겠죠. 만약에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기간 지속이 되고 단기간의 협상이 끝난다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자산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우리는 똑같은 공포를 겪었죠. 그리고 그때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도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기술주와 위험자산은 다시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이번 관세 전쟁도 결국 끝이 있을 겁니다. 협상이 이뤄지고 타협이 나오고 시장은 다시 회복할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하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읽고 흐름을 보는 시선이겠죠. 이 시기를 통과하는 투자자만이 다음 사이클을 먼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코인 이슈 경제 채널에서는 가격보다 구조적인 단기적인 뉴스보다 맥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